105페이지에 일부 무효갑니다. 일부 무효. 일부 무효는 137조인데 요건 앞에 여기 나옵니다. 26페이지. 일부 무효. 자, 이 일부의 대표적인 예가 한번 볼게요. 자, 이 값이 있잖아요. 요 세 필지를 가지고 있어요. 세 필지.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가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 되어 있는데, 여기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야. 자, 다시 한번 복습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건 말하고 있어요. 토지를 거래할 때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허가. 누구의 허가?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 뭐가 있어야 됩니까? 허가가 있어야 돼요. 맞죠? 허가가 있어야 된다. 그럼 허가 없이 매매했다. 그러면 요 토지에 대해서는 뭐가 됩니까? 매매가. 무효죠? 무효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일부 무효예요. 각각 을이 있잖아요. 각각 을이. 갑의 1필지, 2필지, 3필지를 얘 넘기기로 했다고요. 매매. 그러면 요 일부는 허가 안 받았으니까 무효죠? 맞습니까? 근데 이 두 필지는 허가 받을 필요 없잖아. 그럼 이 두 필지는 매매가 뭐가 돼요? 유효가 되지.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일부 무효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윤리에 당사할 때. 세 필지를 샀는데 한 필지가 뭐라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고 두 필지는 허가구역이 아니야. 저한테 전화 왔어. 이거 어떻게 되냐고. 어떻게 됩니까? 원칙은 전부가 무효예요. 일부가 무효일 때 원칙은 뭐라고? 전부가 무효인데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지별로 따로따로 팔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나눌 수 있어. 그럼 나머지를 유효하게 하는 의사가 있지? 맞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뭐가 된다고? 이 매매 계약은 유효. 요 부분만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일부 무효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원칙은 전부 무효지만 가분적이거나 나머지를 유효하게 하는 가상적인 사실이 있으면 나머지는 뭐가 되면 요 나머지는 이 무효분을 빼고 나머지는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됐어. 이게 뭐라고요? 일부 무효입니다. 자, 137조 내용인데 한번 봅시다.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 자, 핵심이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전부를 무효한다. 행간패.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105페이지. 그럼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의 하에서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돼요? 무효 부분 빼고 나머지는 뭐냐고요? 유효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내용 했고요. 법조문 내용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두 번째 조까지 줄 것이고 요건은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에 분할 가능성. 다음 페이지 가정적, 가상적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효과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무효 부분 빼고 나머지는 뭐가 된다 그랬어? 유효가 된다 그랬죠. 유효됩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이 가분적이거나 분할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가상적, 가정적 의사가 있으면 뭐가 된다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무효행위 전환 갑니다. 무효행위 전환. 자, 무효행위 전환 138조예요. 138조. 자, 무효행위 전환 갑니다. 자, 무효행위 전환은요, 시험에 나오는 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게 뭐가 나왔었어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는, 불공정한 법률은 무효행위 전환이 된다, 안 된다? 이거지, 이거. 작년에 시험에 34회 때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잖아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돼서 유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했죠? 네, 전환된다. 자. 몇 페이지 참조? 9페이지 참조. 판소도 9페이지 한번 봐봐. 9페이지 한번 봐봐. 9페이지. 불공정한 법률이 나옵니까? 불공정한 법률은 이 불공정한 것을 공정하게 전환해서 유효할 수가 있다. 돼 있죠? 별표 많이 해놨어, 안 해놨어? 해놨죠? 그래서 이 판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무효행위 전환에서 이 판례 모르면 그냥 죽음이에요, 그냥. 몇 번 나왔다 그랬어? 그때 OS 질문 봤죠? 6번 나온 거 봤죠?
근데 OX 지문 나갈 때 6번 나왔다고 표시 다 해놨잖아. 언제 나왔다고 해가지고. 맞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시험에 잘 나온다는 이 판례 모르면 안 돼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도 공정하게 만들어서 전환해서 유효를 할 수가 있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무효행위 전환이 어떤 건지 보는 거야. 무효행위 전환이 어떤 건지 보자. 자, 이 내용이야. 자, 7번 봐봐. 갑하고 을하고 전세 계약합니다. 뭘 지급해야 됩니까? 그럼 전세는? 전세금 지급해야 되죠. 그러면 전세금 플러스 물권 행위라는 게 합의가 있으면 돼요. 합의, 계약이 있어야 돼. 그에다가 뭐 하면 돼요?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 뭐가 됩니까? 유효가 되는데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했어. 예? 그런데 뭐 했다고요? 주주했어. 그러면 전세권은요, 전세금 플러스 계약서 쓰고 등기가 돼야,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야 전세권을 보호받는 거야. 근데 등기 안 했단 말이야. 뭐 했다고요? 주주했어.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되는데? 뭐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다른 법률의 요건을 구비해서 안 했어. 했잖아. 그러면 이 무효인 법률행위가, 전세권의 무효인 법률행위가 전환해서 뭐가 된다고? 유효가 된단 말이야. 그럼 뭐로 보고 됩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보고 한단 말이야. 이게 이제 이게 우리 동생 얘기입니다. 우리 동생이 서울에 결혼해가지고 전세를 들어갔는데, 전세 들어갔어요. 전세. 자, 근데 전세 들어갔는데 여기는 3억 꼽아도 전세 설정등기 해주죠? 서울에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합니다. 나가라요. 주주하면 되는데 이래 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받는데 왜 뭐 등기하냐고. 등기하고 가라. 안 해줍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주주했어. 그러면 전세권으로서는 무효이지만 주택임대차 다른 부분의 요건을 갖추면 전환해서 뭐가 된다고요? 유효가 된다. 이게 무효의 전환이야. 의미만 알고 얘만 기억하면 된다. 얘만 기억하면 된다. 알겠죠? 봐라, 2주 만에 다시 했는데 또 잊어버렸잖아. 맞죠? 2주 전에 했어요. 2주. 두 번째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시다. 책에 갑시다. 무효행위 전환 나옵니까? 무효인 법률행위가, 자, 현관펜 1번 성이 몇 번이야?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의 요건 구비, 두 번째 요건, 다른 법률의 요건 구비 2번. 당사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 하에서라고 의혹하리라고 인정될 때 이게 뭐야? 전환 의사. 가상적 의사, 전환 의사.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법률 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서 효력이 생겨가지고 보호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된 게 아니면 무효인, 전세권은 무효야. 무효인 법률 행위인데 주주했잖아. 다른 법률의 요건을 갖추면 가상적, 전환하려는 의사,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은 뭐로서 보호받는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서 다른 법률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됐어요? 됐다. 그래서 자, 보시면 두 번째 줄까지 줄 거면 법조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거 보시면 되고 요건 1번, 2번, 3번 딱 묶어놓고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고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춰야 되고 두 번째 3번 가정적, 가상적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전환 의사라고 합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그 정도 승인하시면 되고 무효행위 전환의 모습 나와 있는데 이건 몰라냅니다. 한 번도 안 나왔다. 여기 뭐 해놨는데 한 번도 안 나왔다. 볼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오로지 뭐만 해놓으면 됩니까? 이 책에 지금 안 나와 있지만은 앞에 했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 전환돼가지고 유효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오케이? 자,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무효행위 전환해가지고 옆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 기본서에 몇 페이지입니까? 자, 37페이지죠. 37페이지 참조. 맨 밑에 있지, 맨 밑에. 아니야. 책에, 기본서에 37페이지 참조. 무효행위 전환 타이틀에다가 37페이지 참조. 37페이지 가봐. 맨 밑에 가면 별표 떡칠되어 있을 겁니다. 네, 3개 되어 있죠. 100% 나옵니다.
맞죠? 그 34의 기출이라고 딱 해놨죠, 또. 맞죠? 그래서 그거 나오죠. 무효행위 전환 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될 수 있다. 불공정하면 무효행위 전환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그 밑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 무효행위 전환은 몇 페이지 보면 나온다고? 106페이지 참조해 놓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집에서 복습할 때 앞뒤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복습하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되셨죠? 자, 그럼 옆에 가서 107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무효행위의 추인입니다. 추인. 139조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무효행위 추인. 자, 이 무효행위 추인은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26페이지. 무효행위 추인. 자, 무효행위 추인은요.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다 별표해놔야 돼. 자, 없으면 적어놔야 돼요. 무효행위 추인, 무권대리 추인 비교해야 됩니다. 알죠? 무효행위 추인은요. 요거 107조, 108조를 추인하는데 요건 어떻습니까? 추인한 때로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08조의 통정의 표시. 통정의 표시 배운 적 있습니까? 예, 2주 전에 배웠습니다. 통정의 표시. 각각 을이 요 채권자 A의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둘이 짜가지고 빼돌려놨잖아. 통정의 표시. 그래서 무슨 매매? 그렇죠. 가장 매매했어요. 그럼 이 매매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안 되겠다. 12페이지 또 펴봐. 12페이지. 그래서 오늘 지금 무효 취소는요, 앞에 내용 전체 다 복습이니까 아주 좋은 거예요. 12페이지 나옵니까? 각각 A가 채권자잖아. 채권자 A의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둘이 재산 빼돌린다 그랬잖아. 맞죠? 이 대표적인 통정의 표시하는 사람이 누구랬어? 부부끼리 마야한다 그랬지. 맞죠? 부부끼리 재산을 빼돌려 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재산을 빼돌려 놓는다. 자, 재산을 넘겼지만 실제로 돈이 왔어 안 왔어? 안 갔잖아.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 때는 뭐예요? 친구 을에게 넘겼다 이렇게 했잖아. 맞죠? 근데 이 친구가 이 받은 것을 기하해서 팔아제끼뿐단 말이야. 이 진정한 친구라고 그랬죠 그때. 법률이 아주 복잡해지는 거지. 그래서 각각 을이 둘이 짜고 재산을 넘겼는데 실제로 그는 대금이 줬어 안 줬어? 안 줬어요. 계약할 당시 5월 1일이었거든. 근데 6월 1일 날 얘가 찾아가서 뭐라 합니까? 그냥 내가 살게. 돈 줄게. 돈 쫙 싸고 계약서 다시 적어봤어. 그러면 6월 1일 날은 뭡니까? 새로운 법률관계 만들었죠? 만들었지? 했지? 그럼 언제부터? 6월 1일부터 유효가 된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요겁니다, 요거.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 5월 1일까지 소급해서 유효가 되느냐? 아니면 6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언제입니까? 6월 1일부터 비소급입니다. 그러면 무효행위 추인은요. 추인한 때로부터 뭐가 됩니까? 유효가 됩니다. 뭐 한 때로부터? 추인한 때로부터. 추인한 때로부터 뭐가 됩니까? 유효가 됩니다. 뭐 한 때로부터?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가 됩니다.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가 된다. 됐나요? 오케이?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07페이지 한번 봅시다. 무효행위 추인.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줄 끊어놓으시고 원칙이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야, 상대적 무효가 원칙이야.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잖아. 그러니까 추인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당사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본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됐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비소급표입니다. 자,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게 무권대리의 추인은 아까 뭐였습니까? 무권대리, 협의 무권대리 소급표가 있었죠. 133조 맞죠? 대리권 없는데 팔아제꼈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할까지 채고를 하면은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해서 뭐가 된다고요? 유효가 된다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글자가 비슷한데 시험에 정말 잘 낸다고.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 비소급? 비소급이고. 새로운 법률 한 것을 본다 이랬잖아.
근데 무권 대리의 주권은 추인은 소급표. 알죠? 그래서 이걸 낼 때마다 출제위원들이 너무 좋아하는 기라. 왜? 여러분 잘 아는 게 뭐예요? 혼동 잘하잖아. 혼동. 막 섞여 있죠?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혼동 상태잖아. 그러니까 혼동을 잘하다가 알고 있으니까 딱 낸다고 이거. 그래서 반드시 체크할 때 무효행위의 추인이냐, 무권대리의 추인이냐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예? 무효행위냐, 무권대리냐.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건 소급표고 요거는 비소급표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책에 봅시다. 의. 자, 위에 법조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무효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추인할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때는 새로운 범위를 한 것으로 본다.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건 1번. 무효행위가 추인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강행법규 위반이나 사회질서 위반이나 불공정자 범위는 추인이 돼야 안 돼? 안 된다. 그게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별표. 자,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범위이 되고 그러면 뭐가 됩니까? 107조나 108조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효임을 알고 뭐야 됩니까? 추인한다. 2번 동그라미 2번. 자, 그리고 효과에 소급입니까? 비소급입니까? 비소급표다 이 말이야. 자, 기업법만 죽고 쉬면 돼요. 추인 시로부터 새로운 범위한 것으로 본다. 비소급표입니다.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 죽고 쉬면 되겠어요.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자, 예외는 볼 필요 없고 니은번의 별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하면은 그때부터입니까? 소급입니까? 그때부터. 그 판례 별표해 놓으시고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그 판례가.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하면은 그때부터지. 소급에서 유효한 등기로 되는 거 아닙니다. 소급하 유효한 등기로 전용될 수는 없다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예외 있는 건 뭐라 돼? 우리 시험 범위 밖에 있습니다. 넘어가면 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이제 나왔잖아. 이거 무권대리 추인은 무슨 효가 있다? 소급표가 있다. 타이틀에 적어놔 위에다가 무권대리 추인은 소급표. 무효행위 추인은 비소급표. 무권대리의 추인은 소급표. 됐어요? 자, 무권대리의 추인까지 딱 적어놓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밑에 1번, 2번 내용,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볼 필요 없고요. 밑에 가서, 자, 법인행위 취소로 갑니다. 취소. 자, 이제 무효받고, 이제 뭘 간다? 무효받고, 이제 취소로 간단 말이야. 취소. 자, 이제 취소로 가는 거야. 취소. 자, 취소는 제사, 강차. 법정 취소사입니다. 앞에다 적어 놓읍시다. 뭐라고? 법정 취소사요. 무슨 사유다? 법정 취소사예요. 법정 취소사요. 제한 능력자가 누굽니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제한 능력자인데 이 사람이 취소하면은 언제나 뭡니까? 취소효력이 발생해서 소급에서 무효가 돼가지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 사기간박은 누구인데 대응 못한다 그랬어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각각 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로부터 사기강박 당했어. 그럼 이 사람은 이 매매 계약이나 의사표시를 뭐 하는 겁니까? 취소하지. 그럼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무슨 권자란다? 취소권자라고 해. 알죠? 그럼 취소권자 누구 있어? 제사강착 당한 사람과 그 사람의 대리인과 승계인이 된다. 이게 몇 조에 있냐냐? 140조에 보면 나와요. 알죠? 140조에 보면은 제사강착 당한 사람과 그래서 의사표시한 사람과 대리인과 승계인 또 무슨 권자다? 취소권자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취소의 의사표시할 때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이 된다는 것을 142조에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취소하면 소급에서 무효가 된다.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141조에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요 32회 때 시험 나왔었죠. 자,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할 때, 취소해서 반환할 때, 자, 어떤 게입니까? 갑이 사기당해가지고 이 부동산을 넘겼습니다. 을에게. 그럼 얘는 또 대금 줬을 거 아니야.
그럼 매매계약 취소했어요. 그럼 돌려줘야 되지. 이게 뭐야?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일 때는 반환할 때는 뭡니까? 현존이익 반환합니다. 무슨 이익? 현존하는 이익을 반환하면 돼요. 선의도 현존이익. 악의는 손해의 전부. 요게 이제 우리가 취소의 내용입니다. 자, 책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08페이지. 108페이지. 의 있습니까? 의. 법률행위 취소란 당사자 의사표시가 제한 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또는 의사표시의 사기강박 착오에서 행해지는 것을 이유로 그러면 제사 강착이죠. 자, 이렇게 일단 유약에 성립한 법률행위 효력을 행위 시에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뭐란다? 취소합니다. 그래서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바로 갈게요. 밑에 바로 가서 취소권자 나옵니까? 취소권자 140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자, 제한계자 제자 행간편, 차자 행간편, 사기 강박할 때 사자 강자 행간편, 제사 강착의 의사표시 한 자, 그 대리인과 승계인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취소권자가 누구 있다고? 제사 강착 당한 사람과 그 대리인과 승계인이야. 그런데 아셔야 될 게 법정 대리인은 얘가 미성년자야. 그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데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자가 아닌데 뭐가 있을 때? 수권이 있을 때만 되는 거야. 그럼 임의 대리인은 아무 말이 수권이란 말 없으면은 취소권자다 아니다. 아닌 겁니다. 승계인은 포괄 승계인, 특정 승계인 전부 다 뭐라고요? 취소권자가 되는 겁니다. 자, 밑에 갑시다. 체크. 자, 양갈로 1번. 제한능력자는 두 번째 줄에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까?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갈로 2번입니다. 양갈로 2번 중에 전에 세 번째 줄 줄 거야 되네.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취소로 대항할 수 있으니까 절대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차고 사기 강박은 어떻게 됩니까? 취소권자죠. 차고 현관펜,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한 자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자입니다. 자, 주의해야 될 게 상대방은 취소권자야 아니야. 사기 강박을 누가 했어요? 을이 상대방이 했잖아. 그럼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요 사람이지. 상대방 취소권자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상대방도 취소할 수 있다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인 갑니다. 대리인은 취소권자가 되는데 누구만 된다 그랬어 아까? 법정 대리인. 그런데 임의 대리인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만 죽으세요. 첫 번째 줄 다만. 임의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특별 수권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돼 있죠. 그러면 취소권자는 누구만 된다고? 법정 대리면 되고 수권이 없으면 안 돼. 수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체크하시고 승계인은요. 두 번째 줄에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 다 포함됩니다. 자, 취소권자가 되고 취소의 방법입니다. 자, 32회 때 지금 나왔던 거 취소는 무슨 권이다? 형성권. 이거 어디서 했습니까? 판소도 1페이지 할 때 있지. 아까 추인도 무슨 권이고? 형성권이고. 취소도 형성권이지. 판소도 1페이지 다시 펴봐. 판소도 1페이지. 판소도 1페이지. 자, 판소도 1페이지 폈습니까? 1페이지 폈지? 1페이지 피니까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에 나옵니까?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형성권이고 도달주의 취하고 있다 되어 있습니까? 그럼 취소도 형성권이네. 추인도 형성권이네. 해제도 뭡니까? 형성권이네. 지금 얘기했던 건 전부 다 지금 나왔던 겁니다. 알죠? 해제도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에요. 취소권은 형성권이다. 언제 나왔냐? 32회 때 나왔습니다. 알죠? 자, 해제. 추인도 뭐다? 형성권입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책에 오셔서 그래서 단독행위라는 겁니다. 단독행위고 분료식이다 줄 것이면 됩니다.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자, 넘기시고
취소의 상대방입니다. 142조 내용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줄 것이면 되겠네요. 취소는 누구한테 된다고? 칠판 봐봐. 외우지 말고 이해해보자. 취소는 은인한테 해야 되지 병인한테 할 수 없어. 왜? 제사강착은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취소는 누구한테 된다고? 직접 상대방이 해야 되지. 전득자 병인한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야. 다시 받은 사람은 전득자를 하거든. 알겠죠? 구를 전자 써가지고 전득자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줄 것이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취소는 누구한테 된다고요? 상대방.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번의 내용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줄에 갑이 미성년자하고 을이 매매했는데 그 후에 을이 이를 이유로 병인에 전매했다. 그럼 취소는 갑은 취소를 병인한테 해야 됩니까? 을한테 해야 됩니까? 을한테 된다고요. 을에게 하여야 한다. 됐습니까? 요게 그대로 기출지문입니다. 별표 넣으시고. 자, 그래서 취소는 누구한테 해야 돼? 직접 상대방 을한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부 취소. 자, 일부 취소 아까 일부 무효 할 때 배웠지? 일부 무효가 아까 뭐였어요? 가분적이거나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어디냐면은 아까 26페이지 있죠? 26페이지에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자, 일부 취소하려면 가분적이거나 여기다 가분적이거나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 취소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일부만 취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타이틀만 딱 보면 돼. 자, 법률행위가 존재하고요. 1번. 2번에 분할 가능성, 나머지를 유의하게 하려는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 취소 된다 안 된다? 된다. 맨 끝에 가능하다 돼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가분적이거나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 OX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에. 알겠어요? 그 전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죠? 네, 요게 시험 3번 나왔습니다. 3번 나왔네요. 일부 취소도 가능한데 무슨 내용이 적용됩니까? 일부 무효의 내용이 준용이 됩니다. 자, 됐고. 그 다음 밑에 가서 취소의 효과입니다. 취소 효과. 자, 141조 요거 나오잖아.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몇 페이지로 가느냐? 29페이지 펴면은 요겁니다. 이거. 자, 상대방 받고 이제 효과입니다. 효과. 취소하면 소급해서 뭐가 된다 그랬어요? 무효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계약을 체결한 다부터 무효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럼 무효되니까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아까 제한능력자는 무슨 이익? 현존이익. 선의도 현존이익. 악의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합니다. 자, 책을 봅시다. 자, 141조. 취소한 법률행위는 현관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32의 기출.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를 해서 받은 이익에 현존한도. 자, 제한능력자 현관펜 현존이익 상한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소급표입니다. 첫 번째 줄 것이고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제한능력자의 취소는 절대적이지만 사기 강박착오는 상대적이다. 선의 지점에 대항하지 못한다까지 다 설명했습니다. 자, 무효가 됐으니까 옆에 페이지 가서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되죠. 일단 원칙 무효니까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행하고 난 다음에 반환 문제가 생기는데, 자, 요거 보면은 나머지 볼 필요 없고 동그라미 2번에 가서 제한능력자의 특징 나옵니까? 나옵니까? 자, 니은번 보세요. 현존이익은 이익이 있는 대로 그대로 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현존이익만 바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업번도 주고 갑시다. 제한능력자는 뭘 불문하고 선악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바라면 된다. 그거 주고 주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나머지 내용 지금 안 봐도 됩니다. 그거까지만 딱 시험 문제 그거까지밖에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갔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소권자. 자, 복습 다시 할게요. 복습 다시 갑니다. 자, 취소 지금 취소하고 있어요. 취소권자 누구야? 했잖아. 재산강탈 당한 사람과 사기 강박 당해서 난 무슨 권자야? 취소권자야. 맞지? 그리고 누구? 대리인에서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취소권자 됩니다. 근데 임의 대리인은 원래 안 돼. 뭐가 있어야 돼? 수권이 있어야 돼. 승계인은 포괄승계, 특정승계 전부 다 무슨 권자야? 취소권자야. 그럼 취소는 누구한테 해야 되는데? 을이한테 해, 병이한테 해? 직접 상대방이 한다고 142조 했잖아. 전도자에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했잖아. 맞죠? 얘한테 하면 안 된다고. 자, 그럼 취소하면 효력이 어떻게 되는데? 141조. 소급효죠.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처음부터 무효가 돼. 무효가 되니까 줬던 거 돌려받아야 돼. 부당이득 반환해야 됩니다. 자, 그때 제한능력자는 무슨 이? 현존이. 선의도 현존이. 악의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한다. 됐어요? 여기 취소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추인이야. 추인. 자, 무슨 추인? 임의 추인이야. 자, 요게 이제 어디냐면, 자, 판서노트의 몇 페이지입니까? 30페이지. 30페이지 내용이야. 자, 법정 취소 사유는 뭐가 있어요? 법정 취소 사유는 제사 강착 당한 사람과 그 대리인과 승계인이라 했죠. 취소권. 제사 강착이 법정 취소 사유입니다. 자, 그런데 임의 추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을이 사기를 했어요. 사기했어. 이렇게 하지 말고 바꿀까? 바꿉시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이 사람이 매매다. 매매를 했어. 파는 사람이 뭐라고요?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샀어. 평당 30만 원에 샀습니다. 30만 원. 얼마 주고 샀다고요? 30만 원 주고 샀어요. 100평. 얘를 100평이라 합시다. 그럼 얼마 준 거야? 계산이 또 안 되지. 3천만 원. 알겠죠? 일 주고 샀어. 샀는데 여기 공인중개사가 이제 옛날에 우리 수강생이었어. 그래서 이제 이 땅이 이제 뭡니까? 원래 10만 원짜리야. 얼마나 뻥튀기 해가지고 그렇죠. 30만 원 해가지고 팔은 거야. 사기쳤죠? 누굴 사기쳤어? 사기쳤지. 그래서 얘가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5년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권자? 사기 당했으니까 취소권자. 그래서 이 사람이 계약을 취소한다고 했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중개사인 우리 옛날 수강생 보고 전화하자마자 바로 욕합니다. 니는 내한테 사기쳤지. 10만짜리 왜 30만 팔았어? 거기서 뭐라 합니까? 뭐 10원짜리도 나오고 뭐 개도 나오고 막 나왔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얘한테 전화 온 거죠. 전화 와서 이때 어떻게 되냐고 이러고 이때 때. 그래서 제가 지금 가격이 얼마 하는지 알아봐라. 지금 얼마 한다고 이게? 100만 원 하는 기라. 100만 원. 가격이 올라가지고. 예? 그럼 어떻게 설명해 줘야 돼, 얘한테? 얘가 취소한대. 그래? 취소하면 돼. 얘가 30만 원 다시 산대. 지금 100만 원 하는데. 그러면 니는 은행 가가지고 땅 대출 50% 받을 수 있잖아. 돈 다 쓰고 아직 부동산 있어 없어? 있고 더 올라갈 기다 이거. 여기 아파트 단지 생기니까. 알겠죠? 그럼 얘가 가면 얘가 취소하기 사는 거겠어.
사기당했는데 취소하겠어 안 하겠어? 이때 나오는 게 임의 추인이야.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는데 뭐 해버리면 추인을 하면은 이 취소권자가 임의로 추인하면은 다시는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임의 추인이다고. 살다 보면 이런 경우 생겨 안 생겨? 생기지. 생겨도 실질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뭘 했어요? 사기 당했다 그러고 뭐 10원짜리 나오고 뭐 개도 나오고 뭐 다 나온 거야. 동전 다 나오고. 에? 그렇게 했는데 이 중개사가 뭡니까? 가서 야 땅값이 지금 100억, 평당 100만 원 하잖아. 에? 그럼 몇 배 올랐어? 3배나 올랐잖아. 그럼 니 취소하면은 받아준대 다시 30만 원 준대. 얘가 하면 바로 100만 원짜리 취득하는데. 맞죠? 그럼 취소해도 된다. 얘가 뭐 취소 안 할게? 안 할게는 거야. 무슨 말이겠죠? 그래가지고 얘가 뭡니까? 얘 찾아와가지고 중개사님 역시 전문가입니다. 그전까지는 어떻게 10원짜리 날리고 그러다가 알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뭐예요? 공인중개사는 사기꾼과 전문가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알겠죠? 어떻게 사기 쳐더라도 아파트 가격 뭐 땅값 올라가면 뭐야? 전문가를 하고 정직하게 팔았는데도 뭡니까? 똥값으로 팔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똥값 대품이면 사기꾼이 한다. 맞아요? 안 돼봐가 모르잖아 봐.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취소권자가 어떻게 보면 취소 안 하고 계약 그대로 할 거다라고 하는 거지 지금. 이게 무슨 추인이다? 임의 추인이야. 자 그러면 요건이 누가요? 취소권자가 취소 원인이 만후에 소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취소권자가 여기서 하면 취소권자잖아. 이 취소권자가 자 나중에 이 계약 끝나고 난 다음에 사기당했다는 거 알았잖아. 맞죠? 일단은 요 사기 상태가 뭡니까?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뭐 하는 겁니까? 추인하지. 그럼 다시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의 포기입니까? 취소권의 포기가 되는 거지.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책을 보도록 합시다. 111페이지. 임의 추인. 자, 시험에 잘 나오죠?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얘기를 자, 현관펜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고 추인에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럼 배 밑에 가서 추인권자가 아까 누구라 했습니까? 1항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140조의 규정한 자 나옵니까? 나와요? 이게 누구면 140조가 누군데?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다. 아, 그러면 추인권자는 누구야? 취소권자가 되는 거지. 자, 그렇게 됩니다. 취소하지 못한다. 그래서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 규정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조가 뭔데? 142조죠. 맞습니까? 142조잖아. 142조는 어디 있습니까? 옆에 110페이지 메뉴에 가봐. 110페이지 메뉴에. 110페이지 메뉴에 가면 취소의 상대방 나옵니까? 메뉴에. 양갈로 2번 밑에 동그라미 1번. 142조 있죠? 자,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 된다고요? 직접 상대방이 해야 되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도 규정한다는 얘기는 추인을 할 때도 누구 돼야 된다고? 직접 상대방이 돼야 된다고. 알겠어요? 오케이? 취소할 때도 은이 돼야 되고 추인할 때도 누구 돼야 된다고? 은이 돼야 된다고. 알겠어요? 네, 그래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넘기시면 되고 취소의 소멸로 갑니다. 소멸.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다. 자, 옆에다 적어놔야 돼.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자, 이거 옆에다 적읍시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했다. 이게 뭐냐면 제한 능력자는 자, 뭐가 되고? 능력자가 되고 차고 사기강박은 벗어나야 됩니다.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 되고 차고 사기강박은 벗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제수인 돌아왔을 때 뭐 할 수 있다고 추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네,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갑시다. 144조 1항 추인은 취소 원인이 만후에 소멸한 후에 효력이 있다. 근데 제1항은 후견인은 뭐라 돼요? 법정 대리인의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법정 대리인 적용되지 않는다. 이 보세요. 그러면 법정 대리인은 부모님이죠. 그럼 언제나 말할 수 있다고요.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언제나 말할 수 있어. 추인할 수 있습니다. 왜? 법정 대리인은 능력자거든. 부모님은. 그래서 언제나 추인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가서 줄 끕시다. 첫 번째 줄.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된단 말이야.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완전한 능력자 되기 전에라도 차고 사익언박으로 의사표시 한 자는 그 상태가 벗어난 뒤에 추인해야 효율을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별표입니다. 후견이 뭐라 돼? 법정 대리인은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법정 대리인은 부모님이잖아. 자녀는 미성년자지만 법정 대리인은 능력자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추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세요. 자, 3번 가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추인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추인의 효과. 추인하면 다시는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랬죠? 완전하게 유효한 것으로 확정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이미 추인이다. 자, 이제 법정 추인 나오는데요. 법정 추인. 자, 어떤 거냐? 간단히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앞으로 한번 가볼까? 여기 있어. 자, 을이 있잖아요. 을이. 법정 추인 간단히 설명할게요. 을이 갑을 뭐 했습니까? 사기 강박을 했습니다. 사기 강박을 했어. 그럼 사기 강박을 얘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취소할 수 있는 사람 맞습니까? 맞아?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럼 이 사기 강박을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취소할 수 있으면 내가 이 부동산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 부동산 넘길 필요 있어 없어? 넘길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무효가 되니까. 근데 이걸 넘겨보더란 말이야. 넘겨보더라. 전부 다 일부러 이행해보더란 말이야. 그럼 이런 행동을 하면 뭐라고? 묻지도 따지도 않고 추인을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사기 강박 당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매매계약 취소해야 되잖아. 그럼 취소하면은 뭐가 됐어? 무효가 됐잖아. 그러면 난 이 부동산 넘겨줄 필요가 없는 거야. 무효니까. 근데 이 부동산 넘겨본단 말이야. 이런 행동하면 뭐예요? 추인을 본다 이 말이야. 일정한 행위를 하면은 이런 행동을 하면 뭐로 보는 제도다? 법으로 보는 추인으로 본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봅시다. 어떤 건지. 자, 법정 추인인데 밑에 그 법조문 145조 보기 전에 한번 보세요. 법정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관해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취소권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법률상 당연히 추인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사기 강박을 당했으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은 내가 재산을 넘길 필요가 없는데 넘겼다. 맞죠? 자, 그리고 돈 달라고 청구한다. 이행을 청구한다든지 상대방 보고. 알겠어요? 자, 이런 행동을 하면은 뭐로 본단 말이야? 추인을 본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행동을 하면 법으로 정한 추인을 보는 제도가 뭐가 있는데 145조예요. 자, 한번 봅시다. 145조 한번 볼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해서 전조의 규정에 의해서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전조의 추인할 수 있는 후라는 것은 취소의 원인이 만후에 소멸한 후에 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 보리 없어야 됩니다. 자, 전부 또는 일부 이행했다. 취소했는데 넘길 필요 없는데 넘겼단 말이야. 그리고 상대방을 보고 뭡니까? 이행을 청구하더란 말이야. 그리고 경계는 뭔데? 구채무를 없애고 새롭게 계약하는 게 경계계약입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담보 제공한다. 내가 취소하면 담보 제공할 필요도 없고 담보 제공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행동하면 뭐로 보는 거다? 추인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에 전부 또는 일부에 양도하는 행위, 강제 집행. 그래서 이 6가지를 행동을 하면은 뭐로 보는 제도다? 추인으로 보는 제도단 말이에요. 취소권자가 취소하면은 넘길 필요도 없고 이행 청구하면 안 되는데 이런 청구를 하거나 넘겨버리면 뭐로 보는 제도?
추인으로 보는 제도가 법정 추인 제도입니다. 법정 추인. 자, 그래서 이거 봅시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법정 추인은 자, 요건이 뭡니까? 요건이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한다. 아까 뭐랬어요? 제한 능력자는 뭐가 되고? 능력자. 차후 사회 감박은 벗어나야 되고.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이의를 보류가 없어야 됩니다. 없고 법정 추인 사유 전이경 담취강의 행위를 하면은 뭐로 보는 제도다? 법정 추인으로 보는 제도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저런 행동하면 돼 안 돼? 아무리 여러분이 사기 감박 당했다 하더라도 저런 행동 전이경 담취강 행위를 하면은 추인을 보는 제도야. 다시 취소 못 해. 알겠죠? 그럼 저런 행동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양갈로 2번에 요건 갑니다. 밑에 112페이지에 양갈로 2번. 법정 추인의 발생 사유 나옵니까? 자, 기업번에 줄 것이고 전부 또는 일부 이행 현관펜 니은번에 이행 청구 별표해 놓으시고 요 이행의 청구는요 취소권자만 되고 상대방이 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뒤에 배울 거예요. 이거 3월달에 합니다. 경계계약은 구채무를 없애고 새롭게 계약하는 거고 담보 제공 현관펜 권리의 양도 강제집행 이 6가지 행위를 하면 뭐로 보는 겁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추인으로 보는 제도다 이 말이야. 이게 법정 추인이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취소의 원인이 만회해야 한다 그랬어요. 소멸한 후에 되고 이 보류가 없어야 추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효과 바로 갈게요. 효과는 자, 효과 법정 추인이 되면은 취소할 수 있어 없어? 맨 끝에 없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46조는 별표. 취소의 단기 소멸 제도 나옵니까? 단기 소멸 제도. 우리 법정 추인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에 할 때 설명드립니다. 3월 달에. 자, 여기 나옵니다. 146조.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 3년. 법리한 날부터 10년 내에 있어야 됩니다. 무슨 권은? 취소권은. 자, 146조 한번 볼게요. 별표 넣으시고. 이 법조문 자체가 그대로 시험 나옵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내야 된다고? 10년 내야 됩니다. 요거는 3년과 10년은 여기 위에 적어놔요. 3년, 10년. 3년, 10년 여기 적어놓읍시다. 3년과 10년은 무슨 기간?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 법률이 예정한 기간이다.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자, 넘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다음 페이지 보면 판례복이 있어요. 그거 별표. 첫 번째 줄 보시면 제척기간 돼 있죠. 법에서 정한 예정기간. 법률이 예정한 기간을 제척기간이라 하고 법에서 정해놨으니까 법원이 직권 고려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권 고려사항이다 적어놓으시고 직권 고려사항이에요. 자, 직권 고려사항이다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17페이지에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돼 있네요. 자, 1번이 맞을까 틀릴까? 제한능력자도 취소권자입니다.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지만 제한능력자 자체도 취소권자입니다. 알겠죠? 그럼 1번 맞아 틀려? 법정 대리 동의 필요 없죠? 됩니다. 그래서 1번 맞아 틀려? 틀렸습니다. 자, 2번 어떻습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인한다 10년. 아까 했죠? 146조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아까 보냈어요. 3번 지문. 취소는 처음부터 무효. 맞아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32, 33 기출입니다. 연달아 나왔어요.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된다. 맞고. 4번 지문 어때요? 제한능력자는 무슨 이익 반환한다 그래서 아까? 현존이익 반환합니다. 알겠어요? 현존이익.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 어떻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해서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추인하면 그 추인하면은 취소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했잖아. 됐죠? 여기 가장 대표적인 문제예요. 알겠어요? 네, 됐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옛날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해야 되겠는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제가 있잖아요. 옛날에 저 사례를 기억하면 오래 간다. 제가 초등학교 때라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미성년자지. 예? 저 초등학교 때 학교에 나오면은 누가 있어요? 출판사 아저씨들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꼬시죠. 야, 앉아봐. 그럼 뭐 줍니까? 뭐 일단 아시크림 한 개 돌리고 막 얘기하죠. 야, 너 이거 점집률을 사야 돼. 왜? 점집률 왜 필요하냐면 이 책 반드시 봐야 네 고등학교 점수 공부 잘 나와. 바로 계약하자. 그럼 저는 어떻습니까? 얼굴을 봐도 시원하게 생겼죠. 바로 사내버립니다. 저는 뭐가 탐났습니까? 거기 있는 장난감하고 이런 게 탐이 났거든. 그래서 매매 계약 했습니다. 전집률 매매 계약을. 누가? 제한능력자. 알겠어요? 제한능력자. 그래가지고 선물을 받고 집에 가니까 누가 대리 딱 있습니까? 그래 법정 대리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법정 대리 A가 딱 대리하고 있어요. 우리 엄마입니다. 우리 어머니. 예? 지금 우리 어머니 저가 맞는 거 같이 패면은 부속입니다. 옛날에 엄청나게 맞았죠.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팬 적이 없어요, 우리 애들. 그렇죠? 말로 얘기하다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버리 부는 거죠, 그냥. 자, 요즘은 패 수가 없어요. 패 딱 큰일 나죠. 바로 신고해 봅니다. 자,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저를 엄청나게 팹니다. 팍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고. 설명 다 하죠. 초등학교 나왔는데, 뭐니까 그 앞에 보니까 출판사 아저씨 왔는데, 요거 이제 하루에 한 달에 뭡니까? 500만 적립하면은 이 적립료 다 준다 하더라. 그래서 내가 뭐 받아왔다. 내가 낼 거다. 뭐 그렇게 됐죠. 지랄하고 낸 거죠.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저를 이제 줍해가지고 끄집고 갑니다. 쭉 가서. 우리 법정 대리인 뭐합니까? 취소를 해줘버려요. 알죠? 대학교 가니까 이걸 강의하는데 나 바로 그냥 막 가슴이 확 닿는 거야. 아, 맞다. 그 법정 대리인 무슨 권자다? 취소권자야. 오케이? 됐지? 그러고 또 이제 뭡니까? 또 나오면 또 뭡니까? 출판사 기다리고 또 사인하고 가서 두드림하고 또 하고 몇 번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됩니까? 한 몇 번 하고 한 6, 7번 하고 또 이제 사인하고 딱 가는 길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또 가면 아직 상처가 남아있는데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한능력자인 제가 가서 이 매매 계약을 막으라고 취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제한능력자도 무슨 권자다? 취소할 수 있고 법정 대리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데 어떡하노? 막. 가슴이 확 오는 기란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 또 출판사 아저씨 와 있어 또. 사인 파가고 딱 갔어. 또 연락이 두드려 맞고 갔죠. 우리 어머니 취소한다고 딱 왔어. 그런데 요때 기억나는 게 우리 어머니 그때 해줬던 삼성 출판사 아저씨가 어머니 앉아보십시오. 어머니. 아니 우리 어머니 확 너무 아프죠? 예? 확 너무 아프죠? 뭐 해버려요? 추인해버리는 기라. 알겠어요? 추인하면은 다시는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다. 추인하고 가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집에 가서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가 한방 붙은 거야. 니랑 니 새끼를 똑같아. 그 들어보니까 똑같은 거지. 니랑 니 새끼는 똑같으니까 뭡니까? 그런 거 하지. 안 그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대목을 하더라고. 니랑 니 새끼를 똑같다면서 하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 맞죠? 똑같으니까 사인하고 그러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냐. 취소권자, 법정 대리인은 뭡니까? 취소도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도 있다. 그럼 나는 추인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뭐가 돼야 돼? 능력자가 돼야 이제 만 19세가 돼야 옛날 만 20세였거든. 돼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 있는 거예요. 벗어나야 된다고 했잖아 아까. 맞아요. 오케이? 이걸 뭡니까? 저는 몽둥이 맞으면서 배웠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시험에 계속 나와? 계속 나온다 이렇게. 진짜 잘 나오는 게 법정 대리는 언제나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 취소도 할 수도 있고 추인도 할 수 있고. 왜 추인 왜 할 수 있습니까? 법정 대리는 능력자거든. 알겠죠? 자, 그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용 정리가 했고요. 자, 옆에 페이지 가서 2번 문제 풀고 좀 쉬겠습니다. 법률행위 무효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 자, 1번 어떻습니까? 무효인 법률행위가, 자,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된다고 했죠?
아까 무효행위 추인할 때 했습니다. 그 있어요. 그럼 1번 맞아요, 틀려요? 정답이네 바로. 그 다음에 2번 지문은요. 이 문장 없습니다. 만들어낸 거지. 무효의 범위에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 없죠, 이런 게. 추인은 뭡니까? 이게 무효가 아니라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이랬어? 3년이랬잖아. 그걸 섞어서 만든 문장이야. 이상한 거지.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없습니다. 만들어낸 거예요. 가공한 겁니다. 2번 X고 3번은 어떻습니까? 일부 무효 나오면 가상적 의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가분적이나 가상적, 가가 있어야 돼. 가가 알지요? 레이디 가가 생각하면 돼. 예. 일부 무효일 때는 뭡니까? 가분적이거나 가상적 의사 있어야 된다, 이제. 근데 뭐라 돼 있습니까? 고려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지? 예, 고려한다 해야 되고. 4번 지문은 어떻습니까?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해야 되지. 그 다음에 5번 지문.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됐다. 절대적 무효지. 추인돼, 안 돼? 안 되잖아. 추인할 때는 다른 점은 뭡니까?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안 되죠. 강행법규 위반이면 뭐예요? 무효입니다. 뒤에 문장 완전히 다 틀렸어. 맞죠?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1번.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된다라고 아까 성임 요건 할 때 배웠죠?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어디 있었습니까, 그거? 자, 107페이지. 자, 107페이지 보시면은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 나오죠? 무효행위 추인 나옵니까? 예.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그 또한 요건에서 무효행위가 추인이 가능한 것이 해야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추인 대상 되기 위해서는 종료 전에 무효 사유가 기재돼야 되고 여전히 이될 수 없다. 됐고 무효임을 알고 추인된다. 돼 있죠? 그때 밑에 2번에. 맞습니까? 자, 그렇게 됩니다. 1번하고 2번 딱 해놓으시고 자, 그리고 무효 원인이 뭐야 됩니까? 무효 원인이 소멸해야 됩니다. 소멸하고 난 다음에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됐고. 자, 그래서 하여튼 2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무효 원인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뭡니까? 추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다. 자, 그래서 답이 1번이고.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법률행위 부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 자, 좀 쉬게.